자, 이번 시간에는 Spatially Selective한 Excitation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만약에 B1 필드만 우리가 틀어주면 B1 필드를 생성하는 트랜스밋 코일의 센시티브한 거의 대부분의 스핀들이 동일하게 엑스테이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리 셀렉티브 혹은 넌 셀렉티브 엑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거보다는 어떤 특정 볼륨 안에 있는 스핀들만 스페이셜리 셀렉티브한 엑스테이션을 원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스페이셜리 셀렉티브 엑스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좀 전에 언급했듯이 반대 개념으로 셀렉티브하지 않은 그런 엑스테이션을 글로벌리 셀렉티브 혹은 넌 셀렉티브 엑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스페셜 셀렉티브 엑스테이션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이미 예전에 그렸던 그림이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2D 이미징을 이러한 얇은 슬라이스를 대상으로 하고 싶다, 그죠? 그래서 요 슬라이스에 해당하는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영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신호를 그 슬라이스에 해당하는 스핀에서만 얻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스핀들만 이런 식으로 엑스테이션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MXY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X방향, 그 다음에 Y방향 그레이디언트 GX, GY를 틀어서 스페셜 인코딩을 했죠. 사실 2D 이미징 말고도 3D 이미징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3D 우리가 이미징을 하고자 하는 볼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역시 이거는 좀 더 넓은 볼륨이죠. 이 넓은 볼륨 안에 있는 스핀들을 역시 스페셜리 셀렉티브하게 엑스테이션을 하고 남은 볼륨 밖에 스핀들은 엑스테이션 시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마치 우리가 XY 쪽 인코딩을 했던 것처럼 G 쪽으로도 비슷하게 인코딩을 해서 우리가 MX, Y, G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D 이미징인 경우가 되겠고, 이러한 경우가 3D 이미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질문은 이제 어떻게 해야 스페셜리 셀렉티브한 엑스테이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인데, 엑스테이션을 담당하는 B1은 그대로 틀어주고 이제 추가로 틀어줘야 할 것이 그레디언트 필드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필드가 X, Y, G 방향으로 각각 3개가 독립적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스페셜 셀렉티비티에 해당하는 축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 필드를 틀어주면 돼서, 예를 들어 X축으로 셀렉티브한 그런 엑스테이션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GX를 틀어주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G 쪽으로 셀렉티브한 G 셀렉티브 엑스테이션을 원한다 그러면 GG 그레디언트를 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그레디언트를 추가로 틀어줬을 때 왜 그 그레디언트 축에 디펜던트한 그런 셀렉티브한 엑스테이션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인투이션을 얻기 위해서 아주 엄밀한 수식 전개보다는 세미 어널리틱한 그런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가정하기를 G 셀렉티브한 엑스테이션을 위해서 GG 그레디언트를 틀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넌 셀렉티브 엑스테이션에서처럼 어떤 일반적인 앵귤러 프리퀀시 오메가로 돌고 있는 로테이팅 상대 좌표계에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상대 좌표계에서 바라보는 마이너리 필드 벡터 B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상대 좌표계를 X와 이제는 프라임을 생각 안 할게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전에서처럼 B1은 이제 X축으로 고정된 것처럼 보일 거고요. 이 로테이팅 프레임의 어떤 상대성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B0 필드는 항상 G 방향으로 틀어져 있죠. 그래서 이 두 텀은 이 점과 동일하고, 유일한 차이는 이제는 GG 그레디언트를 틀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텀이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GG 그레디언트 틀어줬을 때 그거의 그 필드 스트렝스는 GG의 거기에 상응하는 스페이셜 코디네이트 G를 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G의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그런 필드 스트렝스를 갖게 되고, 그거의 방향은 역시 G 방향이니까 G 방향 유닛 벡터 K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정하기를 GG가 아니라 GX를 만약에 틀었다 그러면 지금 저 텀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X의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field strength에다가 역시 방향은 여전히 G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유닛 벡터 K를 써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형적으로 변하는 방향과 그 결과로 얻는 field strength의 방향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equation 4라고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요 equation 4를 이전 equation 1에 이제 대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 equation 1은 다시 한번 여기 써보면 결국 상대 좌표교에서의 블락 equation이었죠. T1, T2 relaxation 그 무시한.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T에 M root. 그래서 모든 M과 벡터 B가 rotate 버전이었고요. 그래서 M root cross product gamma B root. 그 다음에 그 상대 좌표계가 오메가로 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추가됐던 텀이 이제 M root cross product 오메가 K였죠. 그래서 이 식에 이 4번식을 대입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B rotate 여기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대입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rotating frequency 오메가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라머 프리퀀시라고 바꾸고, 그게 gamma 곱하기 B0라는 거를 추가로 대입을 하면 이런 식과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전에 non-selective excitation을 배울 때에서처럼 결과가 거의 똑같은데, 그때는 이제 요것만 있었죠. 그래서 그 식이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전에 non-selective excitation에서 사용했던 수식이었고,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이러한 추가 텀만 새로 생기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결국 unknown 벡터 m에 관한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인데, 역시 다시 한번 이전에 얘기했던 거를 정리를 하면 어떤 의미의 m과 gamma b에 대해서도 이러한 크로스 프로덕이 포함된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의 m에 관한 솔루션은 뭐였죠? 로테이션이죠. 근데 뭐에 관한 로테이션이냐면 뭐가 오든지 간에 요 b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로테이션이었죠. 그죠? 그다음에 그 로테이션 프리퀀시는 오메가는 gamma b였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 b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x축 컴포넌트와 g축 컴포넌트를 갖는 그러한 어떤 벡터를 중심으로 한, 그게 바로 요거죠. 예, 로테이션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로테이션인데, 그 로테이션의 어떤 그 회전축이 되는 요 수식을 그림으로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일단 얘는 G에 디펜던트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엑스테이션의 어떤 스페이셜 셀렉티비티가 저 G 방향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였죠. 그래서 몇 가지 다른 G 값에 대해서 저 회전 중심축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G가 만약에 0이라면, 그죠? 0이면 요 텀이 그냥 날아가죠. 날아가기 때문에 얘만 남아서 마치 얘는 non-selective excitation에서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회전축이 요 X쪽 그 방향을 향하고 있고,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만약에 initial magnetization 이렇게 있었다면 얘를 중심으로 돌아서 여기에 만약 90도였다면 플립 앵글이 저기에 magnetization이 위치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과 완전히 똑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제 G가 요 G 값이 점점 0에서 벗어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일 텐데, 보면 얘는 고정이라고 보고 얘가 점점 커지면 요 결국 K 쪽, 즉 G축 방향의 컴포넌트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벡터 합이, 벡터 썸이 점점 요 G축을 향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컨대 GG, 우리가 틀어주는 GG가 1 가우스 per cm라고 하고 B1은 0.1 가우스로 고정됐다고 한다면 뭐 예컨대 G가 0.1cm만큼 요 0에서 벗어나 있는 위치라고 한다면 요 유닛 벡터 K 혹은 G 방향의 컴포넌트 값이 이제 0.1이 될 거고, 두 개를 곱하면, 그다음에 B1은 여전히 0.1이어서 이제 비스무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비스무리하면 그 회전 중심축이 대략 한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겠네요. 그죠? 이제는 이 이니셜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요 기울어진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전 G가 0일 때에 비해서 그 결과로 나오는 어떤 트랜스버스 컴포넌트가 더 줄겠죠. 그죠? 중심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자, 만약에 g 값이 더 0에서 멀어져서 뭐 예를 들어 한 0.5cm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역시 요 g 쪽 컴포넌트 값이 0.5가 될 거고 더 커지죠. 커지고 b1은 그대로죠. 그래서 이게 더 커서 이제는 이 경우는 예컨대 요게 요 그림에 해당한다고 치면 요 회전 중심축이 이제는 더 g축에 가까워져서 얘를 중심으로 돌면 그 결과 예를 들어 원래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중심으로 돌아서 한 요 정도 생기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 결과로 나오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의 XY 컴포넌트 혹은 트랜스버스 컴포넌트가 더 적겠죠. 그죠? 그래서 점점 그 0에서 뭐 양해마로 멀어지던 음의 방향으로 멀어지건 멀어질수록 중심축이 그 이 원래 X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기는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 컴포넌트가 적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로테이션 양은 똑같죠. 만약에 우리가 90도에 해당하는 B1 값을 주어졌다면 그러면 이 회전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90도고 여기서도 90도고 여기서도 90도일 텐데 단 그 회전 중심축이 점점 이 버티컬 액시스 쪽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회전을 하고 나서도 그 결과로 생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XY 컴포넌트이거든요. 그렇죠? 결과로 생기는 트랜스버스 컴포넌트는 점점 줄어든다. 그게 스페이셜 셀렉티브 엑시테이션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그러한 그 스페이셜리 셀렉티브한 엑시테이션 결과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아주 엄밀하게 디자인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이제 커버를 할 거고 일단은 그 결과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시테이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전에 봤던 그림처럼 x, y, g에서 G가 G 방향으로 셀렉티브한 엑시테이션을 원한다고 할 때 G가 만약에 0일 때는 뭐 요만큼이다. 혹은 G가 뭐 0보다 꽤 클 때는 뭐 요만큼이다. 얘를 XY로 쪼개면 뭐 어떤 작은 값이 나오겠죠. 이거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결과를 뭔가 좀 더 이피션트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인투이티브하게. 결국 G에 관한 셀렉티브 엑시테이션이기 때문에 일단은 X축을 G로 하는 게 좋겠죠. G로 하고 그 다음에 그 G에 디펜던트하게 얻어지는 결국 트랜스버스 컴포넌트 MXY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겠네요. G에 관해서 MX가 얼마냐.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려줄 거고 역시 G에 관해서 MY가 얼마냐. 뭐 어떤 식으로 또 그려지겠죠. 근데 요거보다는 결국 우리가 얻는 MXY의 매그니튜드가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요거를 이렇게 그 MXY로 쪼개서 보여주기보다는 이 MXY를 복소평면상에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Y를 각각 예를 들어 리얼, 이미지너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복소 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매그니튜드와 페이지가 얼마인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example 플롯이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G축에 디펜던트한 어떤 매그니튜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한다. 뭐 더 아이디얼하게는 뭐 이렇게 레ክ탱글러 쉐입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페이지를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이제 2분의 파이라고 나온 이유는 엑시테이션이 생겼을 때 만약에 우리가 X를 중심으로 한 로테이션이었다면 원래 이니셜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렇게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표현할 때 요거의 매그니튜드를 이제 요 매그니튜드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게 XY 플레인상에 있으니까 마치 요 MXY를 컴플렉스 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페이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왔다면 이 페이지가 2분의 파이죠. 그래서 요 이그젬플에서는 2분의 파이인 것처럼 표현을 했네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는 Spatially Selective Excitation을 fully analytic한 그런 디스크립션으로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얻는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Excitation K-Space Formalis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Spatially Selective한 Excitation을 위해서 어떤 B1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필드 웨이브폼이 시간에 따라 쭉 주어졌을 때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최종적으로 생기는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 MXY를 수식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어썸션이 있는데요. 일단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 MXY는 컴포넌트가 스칼라 밸류가 두 개 포함되어 있는 거죠. XY 각각. 그런데 얘를 이제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XY를 각각 real value, 그다음에 imaginary value, 즉 컴플렉스 밸류로 표현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초기 조건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시간이 0일 때, 즉 이 spatially selective excitation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가 폴라라이제이션 된 상태, 즉 트랜스버스 컴포넌트는 0이고 그다음에 런지튜디널 컴포넌트 mg는 m-이라는 값을 갖는 그런 상태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엑스테이션을 분석을 할 때 늘상 그랬던 것처럼 라마 프리퀀시로 돌고 있는 상대 좌표에 의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것처럼 비제로 필드에 의한 프리세션이 무시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가정은 이 엑스테이션의 그 정도, 즉 플립 앵글이 작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스몰 팁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스페이셜 셀렉티비티의 방향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에 해당하는 축에 그레디언트를 가해준다고 배웠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G 방향의 셀렉티비티라는 가정하에 GG 그레디언트만 틀어줬다고 가정을 할 것이고, 요거는 뭐 쉽게 X, Y, G 방향으로의 셀렉티비티로 일반화될 수 있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 있는 요 그림이 실제 그 G 방향으로 렉탱귤러한 그런 엑스테이션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비교적 리얼리스틱한 그런 B1 웨이폼 그리고 GG 웨이폼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할 어떤 전략의 핵심은 이 B1을 굉장히 잘게 쪼갭니다. 여러 개의 그 작은 B1 인크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한 각각의 인크리먼트와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 웨이폼에 의해서 생기는 이 펄스 마지막에 예를 들어 이 마지막 시간을 대문자 t라고 하죠. 이 대문자 t인 순간에 얻어지는 그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을 구하고요. 그렇게 얻어진 MXY를 모든 B1 세그멘트에 대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적분을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점이 B1에 의한 이펙트와 그레디언트에 의한 이펙트를 시퀀셜하게 나눠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B1 세그멘트에 의한 영향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줌인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DT가 이렇게 있을 때 요 구간에서 B1 값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짧은 타임 인터벌에서 B1의 영향이 뭐냐 이겁니다. 일단 그거에 해당하는 그림이 요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일단 로테이팅 상대 좌표계에서는 그 B1 값이 X축을 향해 고정돼 있죠.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이겠죠. 그래서 요거에 의한 영향은 뭐 이미 여러 차례 배운 것처럼 요 B1 방향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축으로 하는 로테이션이 되겠죠. 그죠? 그때 그 로테이션 양은 항상 갬마 곱하기 적분 B죠. 근데 여기서는 B가 요 B1 뿐이고 그 다음에 타임 듀레이션이 굉장히 짧은 DT니까 그거를 갬마 곱하기 B1 곱하기 DT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양만큼 로테이션이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이죠. 그래서 이러한 각도만큼 로테이션이 생겼을 때 얻어지는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은 M0 곱하기 처음 요게 M0이니까 그 다음에 사인 알파죠. 그죠? 사인 알파. 사인 알파인데 일단 J는 지금 X축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 방향으로 생기죠. Y 방향으로. 근데 Y를 우리가 이미지너리라고 가정했으니까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붙인 거고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중에 하나가 요 알파 값이 작다는 거 있죠. small tip approximation. 그래서 요거는 근사적으로 j 곱하기 m not 곱하기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알파는 여기서 구한 것처럼 gamma b1 dt니까 최종적으로 요 작은 b1 세그멘트에 의해서 생기는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 그거를 델타 mxy로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1 세그멘트에 의해서 이러한 트랜스버스 컴포넌트가 생겼죠. 그게 바로 요 델타 DT라는 굉장히 짧은 타임 인터벌 동안에 일어난 현상이고, 그리고 이 최종 펄스 마지막 캐피털 T라는 시점에서의 트랜스버스 컴포넌트는 뭔가 이 그레디언트의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 시간 스몰 t에서 펄스의 마지막 캐피털 T까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이제는 B1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있겠고 GG 그레디언트만 틀어준 상태인데,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될 게 GG는 방향이 G축을 향하는 매그네틱 필드죠. 그죠? G축을 향하는. 그 얘기는 왼손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이 로테이션 평면이 XY 평면에 있는 거니까 요거를 인플레인 페이지가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간은 현재 시간 스몰 t에서 펄스 마지막 캐피털 T까지. 그렇죠? 자, 여전히 그 이 로테이션 정도는 gamma 곱하기 B의 적분이죠. 근데 여기서의 B는 매그네틱 필드는 그냥 그레디언트 GG에 의한 것뿐이죠. 근데 그거의 스트렝스는 GG 곱하기 G죠. 그죠? 스페이셜 로케이션 G에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니까. 그래서 수식이 이제 이렇게 적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얘를 위에서 봤을 때 로테이션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소수를 다룰 때 시계 반대를 양으로 하니까 그거를 맞춰주기 위한 거고,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스텝, 즉 DT라는 짧은 구간에서 B1에 의해서 생기는 영향, 이러한 로테이션이었고, 그 다음에 그 로테이션 돼서 생긴 이 트랜스버스 컴포넌트가 스몰 t에서 대문자 t까지 추가적인 어떤 인플레인 XY 평면상의 그 페이즈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컴바인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퀘이션을 쓸 수 있겠네요. 일단 1번식에서 얻어진 그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 세타로 표현된 요거만큼 페이즈가 변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페이즈 변화를 그냥 simply e to the j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그 다음에 e to the 요 j 세타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죠? 그대로 요 부분이 카피 앤 페이스트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각각의 작은 B1 세그멘트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나머지 GG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생긴 펄스가 제일 끝났을 때 마지막에 생긴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 델타 MXY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게 이 스몰 t가 즉 0에서 펄스 마지막까지 쭉 가면서 계속해서 쌓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총 적분한 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좀 전에 구했던 요 최종 결과, 그렇죠? 저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상수는 다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 식을 이렇게 변화시킬 건데, 지금 형태를 보니까 2파이 k 곱하기 g, 그래서 마치 우리가 스페셜 인코딩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부러 이런 형식으로 바꾼 이유는 프리에 트랜스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죠? 같은 형식으로 표현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럼 그렇게 될 요 kg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GG 그레디언트만 켜져 있다고 가정을 했고, 만약에 모든 방향, 즉 X, Y, G 방향으로 다 GX, GY, GG가 다 켜져 있다면 사실
이 첫 번째 스텝은 변하지 않고 이 두 번째 스텝에서만 그 G축을 향하는 그레디언트가 이제는 GG, G뿐만이 아니라 더하기 GXX 더하기 GY, Y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 다 바꿔서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즉 KG, G뿐만이 아니라 KXX 그다음에 KY, Y 요 텀들이 추가가 될 것이고 그때 KX, KY는 뭐 비슷하게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여기서 KR과 이제 R은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R은 X, Y, G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KR은 KX, KY, KG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KX, KY는 지금 엄밀하게 정의를 안 했는데 KX만 써준다면 KX는 KG와 동일하고, 그렇죠? GG만 이제 GX로 바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KY도 비슷하게 정의가 되겠네요.